자, 또 출발할까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476쪽. 476쪽. 종합부동산세는 작년까지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뭐 한두 문제 나오겠죠. 얘는 세 문제 나와도 땡큐, 한 문제 나와도 땡큐. 범위가 적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뭐 어렵다는 분은 뭐 지문이 길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세법에서 지문이 길면은 답은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다는 건 답이 간단해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주저리 써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주저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설명을 나열하니까 지문이 길어지는 거지 뭐 다른 과목처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지문이 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다. 그럼 얘는 일단 국세라는 건 먼저 알고 들어가야죠. 그럼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누가 되느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된다는 것 또는 규모가 크면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관할 세무서가 과세권자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 배웠죠. 납세지. 지방세는 소재지가 되지만 국세는 주소지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국세는 세무서와 거래가 돼야 된다. 거래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다. 첫째,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 과세 대상부터 출발합니다.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토지와 주택뿐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지만 이 중에 종부세는 2가지만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2개뿐이 없어요. 토지와 주택 끝. 그러면 토지 중에서는 재산세는 토지가 3가지로 구별이 됐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뭔지는 기억이 안 나죠. 1월 달에 배울 거고 1, 2월 달에. 그럼 오늘 알아두실 때는 재산세 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토지가 있더라. 그럼 3가지는 다 재산세 내야 되는데 종부세는 분리과세는 제외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과거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에 토지 중에서는 분리과세 토지. 얘는 우리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1, 2월 달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부터 알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왜?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그럼 분리과세는 뭐라고만 알아두면 되느냐? 농지만 알아두세요. 아까 얘기했죠. 농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이 싸다. 땅 중에는 농사 짓는 땅, 건축물 중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 농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쌉니다. 그래서 첫째,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제외다.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제외다. 끝.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럼 분리과세는 어디에 속하냐? 이것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오늘은 농지. 주변에 봐. 저기 논밭이 보이면 길 지나다니다가 저건 종부세 면제야. 종부세 제외야. 분리과세 토지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잖아. 항상 세금은 주변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합산은 뭐냐? 종합합산은 뭐냐? 이거는 기본서 나오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 글씨도 조그매. 읽다가 가출해. 그럼 제가 요거는 이 칠판 한바닥에 요약을 해드릴 거야. 1, 2월 달에. 오늘은 예고편.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외웠다가는 다들 가출합니다. 따라서 별도합산은 뭐냐?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사업용이다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누구나 판단 다 해.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차를 사고 싶어.
근데 면허가 없어. 그럼 면허를 따러 어디 가야 돼요? 면허 시험장 가야 돼? 여보세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여보세요. 가기 전에 학원 가서 배워야지. 우리 대화가 왜 이래?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면허 시험장 가서 돈만 내라고? 학원을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자격증 따려고 그런다. 그럼 학원부터 가야 돼. 그럼 학원에 보면 강의실도 있지만 S자 코스, T자 코스 이런 거 있겠죠. 그럼 학원 할 때 저 S자 땅, T자 땅, 저 땅은 왜 필요한 거야?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 그럼 저거는 다 사업용 토지가 돼. 따라서 제 종부세 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 어떤 토지로 구별이 된다? 별도 합산 토지야. 사업용이다. 자격증을 땄어. 그 다음에 중고차 사고 싶어. 연습용. 그럼 어디 가야 돼? 이제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 그럼 어디 가야 돼?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가야죠. 거기에 가서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죠. 저 땅들 왜 필요한 거야? 매매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죠. 전시할 땅이 필요하니까 이게 바로 별도 합산이야. 그럼 거기 가서 땅 밟고 이거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 왜? 별도 합산이니까. 이해 가셔? 너. 요번에 차를 샀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여기 1차선 학원 오세요. 차 몰고 1차선에다 파킹을 하고 그대로 학원에 와서 공부해. 열심히. 끝나고 나면 차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찾으러 가야지. 어디로 찾으러 가? 이제 어디다 찾는지도 몰라요? 그럼 견인차 보관사업소에 가야 되겠죠. 거기 가면 내 차도 저기 파킹돼 있죠. 견인차 사업 보관소에 보면 땅이 굉장히 많어. 이 땅 왜 필요한 거야? 견인차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은 다 별도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 이해 가셔? 아니야, 또 준비해놨어. 요번에 차가 고장이 났어. 그럼 고쳐야 돼. 어디가 고쳐? 지금 제가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어디 몸이 아프면 어느 병원 가야 돼요? 이거 지금 대화 나누는 것 같아. 죽겠어. 조마조마하고. 질문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혼자만 막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카센터 가야죠. 거기에 보면은 뭐야? 차들 고칠 공간들이 있죠. 이 땅 왜 필요한 거야? 그렇지. 이제 슬 대가 되거니만 무조건 여러분은 좀 이따까지는 사업하려고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려고 해. 그럼 그 땅들은 다 사업용 별도 합산 토지야.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이걸 어느 세월에 외워? 그렇잖아요? 외우는 게 빨라요? 이해하는 게 빨라? 사업용은 그게 사업용이야. 또 그런 다음에 요번엔 어떻게 하느냐? 좀 잔인한 얘기, 무서운 얘기 할까요? 묘지, 수목원, 무슨 공원 묘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수목원도 있고. 여기는 뭡니까? 산 몇 개 사다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설정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 받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절할 때 눈 감고 절하지 말고 눈 뜨고 절하고. 이 땅은 사업용 별도 합산. 재산세도 내고 법인은 종부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수목원도 그렇고. 왜? 사업용이니까. 이해 가셔? 이래도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인 입장에서 돈 받는 땅은 다 사업용이야. 카센터 사장이 수리 끝나면 돈 받잖아. 견인차 돈 받잖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차값 받잖아. 돈 받는 건 다 사업이야. 거기에 필요한 땅은 다 사업용이 된다. 거꾸로 얘기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돈 주는 땅, 이건 다 사업용으로 보면 돼. 견인차에다 돈 줘야 찾아오잖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돈 줘야 차 빼오잖아. 카센터에 돈 줘야 계속해야 돼요. 이런 게 사업용이에요. 돈 주고 받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종합합산은 비사업용이야. 비사업용은 점잖은 말이고 글자 그대로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놀리는 땅이야. 그럼 다 종합합산이야. 놀리는 땅 뭐가 있을까요? 나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 자갈밭, 잡종지 이런 것들이 있죠.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우거져 있어. 그럼 다 놀리는 땅이야. 우리 비사업용 토지 어렵게 하지 마. 놀리는 땅, 투기 목적인 땅, 이게 종합합산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게 사업용인지 놀리는 땅인지 판단을 못할까 봐 걱정되는 거지. 임야락은 뭐가 생각나요? 잡초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놀리는 땅이지. 놀리는 땅이니까 잡초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뭐 벼가 자란다, 사과나무가 자란다, 이거는 놀리는 땅이 아니란 얘기죠. 농지 개념이 되는 거지. 작물이 있으면 농지,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비사업용. 일단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정리할게요. 자, 농지 뭐가 된다? 분리과세. 사업용 별도 합산, 놀리는 땅 종합합산. 이렇게 크게 구별하면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네. 그러면 재산세는 모든 땅은 다 재산세 내지만 종부세는 농지 뺀 나머지만 세금을 낸다. 종부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이 주택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얘도 외울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거용? 주거용이 뭐냐? 주거용. 죄송합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셨죠? 웃는 건 뭔가 금방 대답이 안 나오니까 수상한데, 지금 여기서는 교육용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근데 저렇게 대답 안 하시고 웃으시기만 하면 나는 어쩌라고. 이분합시다. 미안해요. 어제 들어갔죠? 오늘 들어갈 거죠? 내일도.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이 주택이야. 집주인이 맨날 먹고 자는 집만 종부세 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격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택이다 그러면 주거용. 주거용은 뭐냐? 집주인이 맨날 들락날락 하는 데가 주거용이야. 그러면 주거용만 종부세 내. 주거용이 아닌 건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럼 주거용, 사업용 외워야 되냐? 노우. 집주인이 맨날 잔다. 그럼 주택이고 종부세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딴 사람이 잔다. 그러면 이건 사업용이 돼. 사업용은 종부세 안 내. 대표적인 게 뭐냐? 별장이 제일 많이 나오죠. 별장은 맨날 자요? 가끔 자요? 가끔 자요? 맨날 자면 그거 별장이 아니야. 그럼 주말이라든가 휴가 때마다 자잖아. 따라서 이거 맨날 자니까 종부세 안 내는 거야. 주거용이 아닌 걸로 봐요. 이래도 이해가 안 가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뉴스 대단했었죠. 별장 접대. 접대는 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사업용으로 본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건 여러분 입장에서 맨날 자냐 안 자냐 이것 따지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다 그랬으면은 내가 자, 세입자가 자. 그러니까 얘는 사업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 빌라 한 동 지어서 팔고 전원주택 지어서 파는 게 내 본업이야. 건설업.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됐어. 분양이 안 됐으면 거기에 분양 안 됐으니까 내가 집주인이 매일매일 잔다? 아니죠. 분양이 안 됐으면 거기에가 공실로 돼 있겠죠. 그럼 누가 자? 공실로 돼 있어. 에? 아무도 안 자요? 여보세요. 아마추어 같이. 바퀴벌레가 잔다 이거야. 그럼 그건 집주인이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냐? 기숙사라든가 사원용 주택이 있어요. 기숙사는 주인이자 종업원이자 근로자가 자는 거죠. 그럼 사업용이 되는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용. 여기는 점심때 누가 자요? 애들이 자. 내 애들이 자는 거야? 아니야. 따라서 사업용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등록문화재주택. 등록문화재주택은 종부세 내요 안 내요? 문화재주택이니까 종부세 안 내. 그냥 사업용으로 보는 거예요. 매매도 안 되고 힘들잖아. 말 이해 가셔? 그래서 자, 과세 대상은 뭐냐? 토지와 주택이다. 제외가 되는 건 뭐냐? 토지 중에선 분리과세 토지. 주택 중에서는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가 된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출제 대상이죠. 중요한 얘기죠. 노. 이걸 올해는 중요했어. 그때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냐? 등록문화재주택이 출제가 됐습니다. 등록문화재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죠. 이게 옳은 지문으로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왜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니까 나머지 것 중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다 내 마음이야, 대답은. 그래서 맨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죠? 토지는 사업용, 놀리는 땅만 세금 낸다. 종부세. 주택은 집주인이 맨날 자는 집만 종부세 낸다. 요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럼 끝이야. 1년 내내 그렇게 배웠더니 문화재가 나왔다는 얘기죠. 첫 번째, 끝.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그랬으면은 토지와 주택뿐이 없더라.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볼까요? 교재 477쪽의 맨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그 중에 1번 밑줄 주택. 그 다음 박스에 보면은 보충의 합산 배제 대상 밑줄 합산 배제 대상 주택 나와 있죠. 거기에 점에 보면은 밑줄 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즉 임대주택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은 밑줄 기숙사, 사원용 주택, 두 번째 줄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거기까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1번 주택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별장 찾았나요? 별장은 바로 밑에 제외된다. 별장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 등록문화재는 오래간만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밑줄 토지. 토지는 첫째 줄 중간에 밑줄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밑줄 분리과세 토지는 마지막 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토지다 그랬으면은 뭘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농지는 종부세 안 낸다.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하나 있어. 재산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죠. 그럼 이중과세 부담이 있어. 그래서 일정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재산세만 내세요.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만 종부세 내세요. 그럼 기준 금액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재산세만 내고 초과될 때만 종부세 내라 이거죠. 이 기준 금액 계산 문제 없어요. 숫자만 티리딱 공부하면 돼. 그럼 숫자 어떻게 보느냐? 별도 합산 납세 의무자 1, 2월 달에 되면요. 요거 PPT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한 페이지로 종부세 정리해 드릴 거예요. 생색내는 건데 반응이 시원찮네.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그냥 한 바닥에서 한 문제 나와도 땡큐고 세 문제 나와도 땡큐. 이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됐어요. 지금 미리 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생각해. 딴 데 가서 쓸 거예요. 강남 가서 쓸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 별도 합산 따져봐. 여기서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시가격이라는 건 지방세에서 기준금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방세와 국세가 똑같은데 거의 같은데 용어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기준금액을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란 용어를 쓰고 국세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라는 말을 씁니다. 내용이 똑같아. 의미 없어. 그럼 합산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한 걸 갖고 있어야 종부세네. 그러니까 80억이 기준금액이 되는 거야. 왜? 별도 합산은 사업용이죠. 사업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80억까지는 재산세만 내라. 초과되면은 종부세 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놀리는 땅이죠. 이건 놀리는 땅은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면 세금을 많이 걷어요. 따라서 동시가격이 5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놀리는 땅은 조금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물리겠다 이거야. 왜 놀리냐? 땅 투기다 이거지. 그래서 사업용은 사업하니까 많이 필요하겠다. 80억 초과에만 돈 내라. 그 다음에 놀리는 땅은 너 투기 목적이지 5억 넘으면 돈 내라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돈은 종부세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거 이해 잘해야 돼. 주택이다 그러면 세법상으로 주택이 나왔을 때는 1주택만 일자를 붙여. 2주택 이상은 숫자를 안 붙여. 왜 그러냐? 주택의 수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잖아. 그럼 세법에서 일일이 2주택은 얼마, 3주택은 얼마, 4주택은 얼마 계속해야 돼? 5주택은 얼마? 힘드니까 1주택만 일자를 붙이고 2주택 이상은 다 주택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택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야. 2주택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2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한 가족이 왜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어? A, B, A주택, B주택. 그럼 홀순날은 A주택, 짝순날은 B주택 자는 건 아니잖아. 투기 목적이란 얘기야. 따라서 합산을 해서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내란 얘기.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6억짜리 두 개 갖고 있어. 2주택이죠. 그럼 합산하면 얼마가 된다? 11억. 투기 목적으로 본다 안 본다? 집이 두 개면 이상이면 다 투기야. 그러면 6억까지는 뭘 내라? 재산세. 6억 초과되는 5억은 뭘 내야 된다? 종부세.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집이 두 개 이상 있으면 합산을 해서 6억 초과하면 종부세 내라 이거야.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색깔을 다른 걸로 1세대 1주택. 요건 단독명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 공동명의는 나중에 1, 2월달 배울 거고 단독명의 제일 중요한 거야.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세대라는 건 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가족이 집 한 해 갖고 있다. 그럼 투기 목적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 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세법 개정 논의 안 들어간 것도 요겁니다. 괜히 얘기했다. 말한 김에 하죠. 지금 논의 들어가는 게 종합부동산세 강화책도 있고 1세대 1주택자는 완화를 해주자 이거야. 2주택 이상은 세지고 1주택자는 착하니까 종부세도 완화하자. 논의 중이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도 완화책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마찰은 있게 합니다만은 통과되지 싶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책이 아마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2월 달 국회 때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마 12월 말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국회 때. 그러니까 강화가 된 것이 이제는 후퇴를 해서 완화책이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내년 시험에 반영되는 개정안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괜히 얘기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세대 1주택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착해요 안 착해요? 무조건 공부할 때 착하다고 보는 거야. 한 가족이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착한 거야. 그러면 요것은 공시가격이 11억 초과돼야 종부세 낸다는 거. 차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개정이 된 거죠. 6억이었다 얼마, 9억이었다 얼마, 11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됐으니까 내년에 한 번쯤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 합산 80억 초과, 종합합산 5억 초과, 주택 6억 초과, 요건 2주택 이상이에요. 그 다음 1주택만 11억 초과가 돼야 된다. 끝. 요게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 나와 있는 것도 해볼게요. 478쪽에 보면은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찾았나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는 오늘은 기억 동그라미 개인만 봅니다. 개인은 공시가격 합계 밑줄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초과? 법인은 이제 무조건 얘는 다 냅니다. 금액 공제해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밑줄만 쳐요. 법인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1번 밑줄 일반적인 경우 기억 별도 합산은 공시가격 첫째 줄 끝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 80억 초과. 니은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1세대 1주택자가 빠졌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1세대 1주택은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479쪽에 0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나와 있죠. 자, 과세표준 여기 보세요. 자,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를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야. 얘를 복습하는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별도 합산 토지 100억짜리 갖고 있다. 별도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100억이다 그러면 80억까지는 뭘 낸다고 그랬죠? 재산세. 초과되는 20억은 뭘 내죠? 종부세. 요거 이해가요? 요걸 공식으로 만든 거야. 그럼 어떡하느냐?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줘요? 80억. 그렇지. 여기서 80억 빼야 나올 거니까. 근데 요게 답이다. N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 곱하기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와야 된다.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장 경기에 따라 공정하게 비율을 정하겠다 이거죠. 얘는 몇 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더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깎아주는 제도라고 그랬잖아.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불만이 많어. 깎아주는 제도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깎아주는 걸 폐지하겠다. 통과됐어요. 몇 년 전에. 그럼 깎아주는 게 없어지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세금이 많아지니까 불만 많죠. 그래서 후퇴했어요. 알았어. 폐지는 하는데 매년 5%씩 없애겠다. 그래서 작년에 95%가 됐어. 재작년에 90%. 작년에 95%. 올해 몇 프로? 다인지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증가될수록 깎아주는 게 줄어드는 거야. 작년에 90%, 올해 95%. 그러니까 작년에 10% 깎아줬다. 올해 5% 깎아준 거야. 내년에 몇 프로? 100%가 되는 거야. 100%가 된다는 건 깎아주는 제도가 없이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 100%단 얘기야. 내년에 몇 프로가 된다? 시험 볼 때 100%. 그럼 깎아주는 제도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20억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의 95%니까 298, 250, 19억. 20억인데 1억 깎아줘서 19억으로 계산한 거야. 근데 내년엔 이게 100%니까 20억 모두 세금 내라 이거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들어갈 거야. 논의가 들어가니까 이 100%가 95%를 1년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오늘 현재는 내년 되면 몇 프로로 알아둬라? 100% 깎아주는 게 폐지가 됐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부세도 세금 폭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공시가격 올라가, 세율도 올라가, 깎아주는 거 폐지됐어.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종합합산은 5억을 빼준 다음에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주택은 6억을 빼준 다음에 100%.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주택도 주택이고 1주택도 주택인데 똑같은 주택을 2주택 이상은 6억, 1주택은 11억.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게 11억이 어떻게 나왔냐. 일단 요겁니다. 대한민국에 주택을 가진 사람, 전국에 집 가진 사람은 강의실에 모이세요. 다 모였어. 1주택, 2주택, 5주택, 100주택. 회의하기 전에 1주택만 손들어 보세요. 1주택자만. 착한 사람이죠. 1주택자분들은 착하니까 일단 5억을 먼저 깎아줄게요. 요게 3억이었다가 5억으로 올해 개정이 된 거예요. 요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기초공제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만 먼저 5억 깎아주겠다 이게야. 그 다음에 손 내리세요. 손 내리면 1주택, 2주택, 5주택 다 주택 소유자죠. 주택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6억을 빼주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셔? 그러니까 주택은 다 6억이야. 다만 1세대 1주택자만 5억을 더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억, 6억, 그래서 얼마가 된다? 11억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변동이 없는데 기초공제만 3억에서 5억으로 바뀐 거예요. 곱하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나 과세 표준이나 똑같아.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 된다 내년에? 100% 끝. 이것만 하시면 돼. 그럼 나와 있는 479쪽 보세요. 479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기역만 밑줄 칠게요. 동그라미 기역 찾았나요?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얼마 빼라? 6억 곱하기 몇 프로? 100%. 니은 밑줄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는 공시가격에서 얼마 빼라? 6억. 또 얼마 빼라? 5억 6억 뺀 다음에 몇 프로 곱해줘라? 100% 곱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넘어가고 주택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480쪽에 양괄호 2번 토지의 1번 밑줄 종합합산 토지 박스에 공시가격에서 얼마 빼라? 5억 빼라. 곱하기 몇 프로? 100%.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2번 80억 뺀 다음에 몇 프로 곱해줘라? 100% 곱해줘라. 요것만 알면 돼. 요거.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세율 나와 있어요. 세율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월 달에 이거는 큰 비중이 적기 때문에 세율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쪽에 2번 나왔어요. 482쪽에 2번 찾았나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입니다. 요거는 뭐 항상 비중이 제일 크죠. 자 볼게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를 갖고 있으면 착한 사람으로 본다고 그랬죠. 착한 사람들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깎아준다는 얘기야. 그럼 착한 사람들은 공제 혜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얼마를 해준다고 그랬죠? 5억을 해준다. 3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틀린 지문을 물어봤는데 3억을 공제한다. 이게 나온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5억으로 개정된 게. 올해 개정되고 올해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게 하면은 알았어. 세액공제 더 깎아줄게. 첫째는 뭐냐? 나이에 따라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 세액공제는 뭡니까?
원래는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그러는데 고령자라는 표현 쓰기가 조금 어색해요. 왜? 60세 이상만 혜택을 줘요. 60세를 고령자라고 그러면 요즘 안 되죠. 애지간하면 60세 분들도 안 꾸미고 나가도 요즘은 다 젊어 보이시니까. 비 맞추려고 하는데 안 되겠네. 그럼 연령별은 60세 이상만 돼요.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연령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그럼 60세 20, 65세 30, 70세 40. 공부하기도 좋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2, 3, 4 이러면 되죠. 최대 40% 받을 수 있어요. 에게 너무 적다, 착한데. 그래서 알았어. 보유 기간별 공제를 또 해줄게. 조건은 5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몇 년 이상? 그럼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우리가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 40. 내가 아주 열받을 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2, 3, 4 공부하기 편하잖아. 이것도 15년이 없다가 신설된 거야. 새로 신설될 때는 어떻게 고쳐야 돼? 2, 4. 그럼 뭐가 생각나? 그렇지. 그렇게 개정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50이 뭐야 50이. 가다가 꺾어졌어. 이거 새로 신설된 거죠. 그러면 최대 50%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꿍시렁 되는 게 또 나와요. 뭐냐 하면은 연령별 60세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은 조건에 충족이 돼. 따라서 중복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얘도 받고 얘도 받는 거야. 개정됐어요? 근데도 제가 또 궁시렁대. 왜? 그럼 얘도 받고 얘도 받을 수 있으면 합산을 해봅시다. 40%, 50%, 그럼 몇 프로 돼야 돼? 중복이니까 최대 90%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개정된 거니까. 근데 80%를 한도로 해주겠다 이거야. 말이야 막걸리야. 얘도 70%였다가 80% 개정된 거야. 근데 내가 올해 꿍시렁 됐더니 작년에 올해 초에 논의가 있었어요. 요거 40, 요거 50 합하니까 90이니까 80을 90%로 개정하자. 논의 중에 있다가 싹 들어갔어요. 만약에 다시 개정이 되면 이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바뀌기가 쉬울 거예요. 개정을 하지 말든가 중복 적용을 안 한다고 하든가. 개정되고 중복 적용되면 90%인데 왜 80만 해주냐 이게. 꿍시렁 거릴만 하죠? 아마 이건 90%로 아마 개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1주택자니까 착하니까. 끝. 요렇게 적용이 들어가죠. 요게 바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것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요게 중요한데 요게 1년 내내 강의했더니 올해 또 나왔어요. 지문이. 우리를 바보로 알아. 최대 몇 프로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틀리게 나왔어. 틀리게 나올 땐 여러분 말씀 안 드렸나? 그렇죠. 10% 가감한다고 그랬지. 그럼 몇 프로 나왔을까? 틀린 지문 나왔어. 70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떤 분은 뭐 웃자라고 이런데 항상 그걸 예측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게. 그래서 80%인데 올해 지문에 틀린 지문으로 70% 중복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 5억으로 개정이 됐는데 3억으로 틀리게 나왔고 다 여기 한바닥에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게요. 482쪽에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둘, 넷,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노란색 끝난 거 이 경우 있죠.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가 있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요게 올해 출제된 지문이란 얘기죠. 그럼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올해 출제된 지문 뺀 나머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럼 편하게 공부해요. 이런 거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꼈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기억, 밑줄 연령별 세액공제는 박스 60세 이상, 미만은 공부하지 말아요.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20, 30, 40, 최대 40%죠. 그 다음에 483, 그 밑에 니은 밑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483쪽 위에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 4, 5, 20, 40, 50이 나오겠죠. 그것만 꼭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높아심에서 불안하다.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공제는 반드시 1세대 1주택만 혜택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시험엔 요게 아니라 토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단 얘기야. 토지는 착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주택만 착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 세액공제, 공제 혜택은 착한 사람만 주는 거야. 1세대 1주택자만. 지금 완화 개정 논의가 들어가는 것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정책만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만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83쪽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세부담 상한 나왔죠. 세부담 상한.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은 좀 전에 재산세에서도 설명 들어갔죠. 자, 그럼 볼게요. 세율은 필요 없고,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공제는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한다. 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세부담 상한. 요거 헷갈리지 말아요. 토지까지 미리 설명할게. 별도 합산 토지. 그 다음 어디 갔어? 요 다음 페이지에 종합합산 토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종합합산 토지는 상한선이 150%야. 얘는 재산세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주택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다 정리 한번 비교해 드릴게.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 상한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출제가 안 됐어. 세부담 상한은 올해 개정이 됐는데 출제가 안 됐고 재산세만 나왔어. 그럼 올해 나오면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재산세부터 해드릴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첫째,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150%. 100분의 150. 좀 전에 배웠던 거. 가져요. 지금 하려고. 굉장히 3억 이하를 벌써 얘기하니까 내가 당황했어. 주택은 가격에 따라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끝. 작년에 요게 나왔단 얘기죠. 그러면 종부세는 안 나왔는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토지는 150%에 별도나 총합이나 150이야. 그럼 뭐가 문제냐? 주택이 문제죠. 종부세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 조정대상 이외, 조정대상 지역. 그럼 조정대상 이외의 지역이나 조정지역이다 비교해보면 어떤 게 규제가 더 셀까요? 그거 알면 끝나는 거야. 요게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개정된 건데 올해 자꾸 내가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그럼 규제가 덜 하겠죠. 따라서 1주택, 2주택 똑같아. 150%. 1주택, 2주택 똑같아. 3주택 이상은 300%가 되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쉬워. 3주택이니까 300이야.
뭘 뜻하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는 150이고 3주택부터는 곱빼기 걷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럼 조정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더 세야지 얘가. 따라서 조정지역은 1주택만 150%. 그럼 2주택 이상이 개정이 된 거야. 올해는 작년까지는 2주택은 200%, 3주택은 300% 공부하기 좋게 했는데 강화가 돼서 200%가 폐지가 됐어. 조정지역이 아니면 3주택부터 300이야.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300%가 된 거야. 200%가 없어진 거예요. 규제가 좀 세다 비교하면 되겠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1주택은 전국이 세부담 상한이 똑같다 이거야. 1주택은 조정지역도 150, 조정지역 이외에도 150이 된다는 얘기죠. 1주택은 전국이 똑같아. 다만 2주택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지. 정리합시다. 여기가 조정지역이 아니야.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1주택, 2주택까지는 몇 프로? 3주택부터? 그렇죠. 300이야.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야. 그럼 1주택 얼마? 150. 2주택부터 300%가 된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올해, 자꾸 작년 올해, 그냥 내가 작년에도 이해하실래? 아니야. 설마. 그래서 올해는 재산세에서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종부세에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중에 얘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왜? 개정된 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 작년까지는 200%였다가 올해부터 300% 개정됐는데 출제가 안 됐으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러면 300%. 이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토지는 무조건 150%가 됩니다. 끝. 483쪽에 동그라미 3번 세부담 상한은 박스에 있죠. 2주택 이하는 150. 괄호 안에 조정지역 내 2주택 제외 그랬죠. 왜? 조정지역 내 2주택은 옆에다 써놔요. 300%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박스 거기 밑에 써있네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은 100분의 얼마가 된다? 300.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토지 나왔습니다. 이건 뒤로 넘어가서 484쪽에 디귿 밑줄 세부담 상한 나왔죠. 찾았나요? 세부담 상한은 동그라미 B번에 세 번째 줄 100분의 얼마가 된다? 150. 우리가 종합 별도 똑같은데 교재는 따로따로 썼어. 동그라미 2번의 밑줄 별도 합산, 동그라미 디귿 밑줄 세부담 상한, 그 밑에 동그라미 B번 세 번째 줄에 100분의 얼마? 150. 그러니까 기본서가 너무 뜨문뜨문 썼다 이거야.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토지는 무조건 100분의 얼마다? 150.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485쪽에 마무리 납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납세 절차에 관한 것은 우리가 간단하니까 이건 밑줄 치면서 그냥 공부할까요? 양괄호 1번 과세기준일은 가운데 줄 밑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똑같습니다. 몇 월 며칠? 6월 1일. 양괄호 2번 납세지는 두 번째 줄에 소득세법부터 밑줄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지방세 납세지는 소재지, 국세 납세지는 뭐가 된다? 주소지. 그 다음에 2번 납세 절차 중에 동그라미 1번 원칙 밑줄 부가징수. 자,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는 똑같아도 용어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가 다 고지서 날라와. 그런데 지방세, 재산세는 보통 징수란 용어를 쓰고
종부세는 국세야. 어려운 말 써야 돼. 정부 부과 또는 부가징수 이런 말을 씁니다. 부가징수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역 납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납기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종부세는 1일부터 해. 12월 밑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상해요. 재산세는 16일부터 걷었는데 왜 종부세는 1일부터 걷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은 뭐냐? 송년 모임이 많어. 돈 다 쓰고 세금 밀릴까 봐 미리 걷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걷어요. 걷어가지고 종업원 공무원들 월급 주고 해야 되니까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첫 번째 줄 끝에 납부고지서 나와 있죠. 고지서는 세 번째 줄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예외 밑줄 선택적 신고납세다.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부가징수 고지서 보내서 요때 돈만 내면 돼. 그런데 고지서가 1억짜리가 날라왔어. 작년까지 100만 원 냈는데 이거 승복할 수 없겠죠. 야, 나 1억 보낸 거 이거 인정 못해. 내가 자료 수집해서 자진해서 신고 납부할 거야.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내용을 내가 인정을 못할 때는 내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진해서 신고할 수가 있다. 재밌는 건 신고도 납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12월 지나면 내년이 다가오니까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다 걷겠다 이거야. 두 가지. 고지서 날라왔다. 그냥 내면 돼. 야, 이거 인정 못해. 그럼 요때까지 신고 납부해 주면 되는 거야. 기간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3번 물납제도 있다 없다? 물납제도 있다 없다? 여기 봐요. 이게 시험에 정답 지문 나왔어. 옳은 지문 물어보는 종부세 문제가 뭐가 나왔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올해 시험 정답이 한 문제 맞아. 물납 없다는 것만 알면 올해 시험 본 것 중에 종부세 한 문제 맞는 게 정답이니까. 그 앞에 꼬시려고 뭐가 나왔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있어 없어? 있는데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2번에 요게 나왔어.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리게. 3번은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3번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고 물납은 안 된다. 재산세만 된다. 이것만 알아도 올해 한 문제 맞은 거란 얘기지.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표정이 무지 어렵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물납은 할 수 없고 분할납부는 똑같아요. 재산세랑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 차이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몇 개월이네? 종부세 몇 개월? 6개월. 얘도 2개월이었다. 재산세와 똑같아다가 바뀐 거야. 그래서 바뀔 때 내가 꽁치렁 됐어. 왜? 바뀌는 개정안 중에 중요한 내용이 국민들 납세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럼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금액을 깎아줘야지. 이거는 기간만 늘려주고 다 받겠다는 얘기 아니야. 내 말 틀려요? 내가 꽁시렁 될 만해 안 될 만해? 서민들의 납세자들의 나 왜 흥분하면 내가 국회로 갈 것도 아닌데 부담을 줄여준다면 기간을 늘려주고 다 받을 게 아니라 깎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말든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만은 요 몇 년째 세법 개정되는 걸 보고 좀 답답해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유,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일부러 강의실 할 때 제가 합니다. 어필을 하면 또 그것들이 또 개정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절대 저는 뭐 꽁시렁대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살고. 오늘도 이제 끝나고 뭘 먹을까 주말을 이런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우리가 저 학원 강의 현장 강의 나가는 오전에 하고 야간에 또 하잖아요. 그럼 고생했으니까 끝날 때는 나한테 대한 뭘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식당도 9시까지만 하니까 끝나면 다 문 닫고 있을 테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날 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를 일부러 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 일이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딴 데 가서도 인정받은 게 자랑 같지만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소리가 짱짱하다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넘치면 뭐해? 집에 갈 때는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래서 제가 딴 데서 강의 나갈 때 인천이랑 다 열정세법이라고. 목소리 크고 즐겁게 하고 또 설명은 잘하지 않나요? 뭐 자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하고 쉽게 알아듣고 그다음에 외우지 말고 세법이라고 그래서 주변의 걸 보면 농지다. 제 종부세 안내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1년 하면 특별히 암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또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지난 시간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에 벌칙이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 한번 해볼게요. 자, 과소신고. 표정이 저 손가락은 뭐야 이래? 10%. 무신고. 사기부정. 납부는 매일매일 이자식으로부터 10만 분의 25. 그죠? 이렇게 매주 할 거야 나. 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거 내일까지 외워오세요. 외우면 뭐해? 또 잊어먹는 거. 수업 시간마다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숫자는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외워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부정,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25 가산세가 붙는다. 내년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자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번의 부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20% 뭐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끝. 그 다음에 487쪽에 양도소득세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쉬었다 할까요?